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수학 가형 해설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보느라 고생들 많았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이지만 그래도 이 앞부분 1, 2, 3,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니까 계산 실수 없도록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제곱근 2가 되겠죠? 얘는 지수를 유리수로 바꾸게 되면 2의 3분의 1 제곱. 그러면 우리가 지수 법칙 생각을 해줘야지. a의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다 라고 하면 a의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더해준다라는 거. 이렇게 곱이 합의 체계로 넘어가는 게 지수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 꼭 알아두도록 하고, 그래서 2에 어떻게 돼? 3분의 3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게 1제곱해서 2 해서 2번이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무한대로 이렇게 커지게 되죠. 한없이 커지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분자 이거 뭐 다 계산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야 되는 건 제곱 빼기 제곱이 보이니까 뭐 해줘야 돼? 합차공식을 좀 써야 되겠지. 두 개의 합 4n 되는 거고 두 개의 차는 얼마입니까? 두 개의 차 하게 되면 2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차수 동차가 되는 거니까 최고차의 개수 b가 돼서 얼마? 2분의 8이다 라고 해서 얼마다? 4로 수렴한다 라고 해서 4번이 된다 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나형 5번이랑 똑같네요. 여기서 나오는 건 조건부 확률이네요. 조건부 확률 여기 수식 나와 있는데 결국 물어보는 게 P, B바 A, 즉 PA분의 PA 교집합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한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조건부 확률은 이 B의 확률인데 이 어떻게 보면 표본 공간이 전체에서 특정 사건으로 좀 축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전체에서 물어보지만 그 A라는 상황 안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게 조건부 확률이 되겠지. 그래서 풀게 되면은 A의 확률분의 A 교집합 B의 확률이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런 힌트들을 가지고 얘는 나와있지. 얼마? 5분의 2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찾습니까? 뭐 독립이란 말도 없었는데. 그러면 A 합집합 B의 확률이 10분의 9라고 했으니까 얘는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A의 확률 플러스 B의 확률에다가 A 교집합 B의 확률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A 교집합 B의 확률이 얼마 나온다? 10분의 3이 나온다 라고 해서 이 부분 계산을 하고, 그래도 쓰면서 넘어가야 되겠죠. 괜히 암산도 했다 틀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여기서 시그마랑 이렇게 분수가 나왔는데 분모에 곱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줘야 되냐면 부분 분수를 좀 떠올려줘야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부분 분수 A, B분의 1이라는 애는 B가 더 크다는 가정하에서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분 분수를 취해주면 n은 1부터 2까지, 자, 큰 놈에서 작은 놈 빼게 되면 얼마? 2가 되죠. 그러면 분자 2랑 약분이 돼서 남는 게 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2가 아니라 뭐야? 무한대까지죠. 그래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인데 잘 보세요. 자, n 앞의 개수가 얼마죠? 1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1이라는 거는 우리가 n에 관한 1차식 수열에서는 등차 수열의 공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차가 1이니까 n이랑 n 플러스 2라는 거는 항이 몇 개 차이 나는 거야? 2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절대 숫자 차이가 아닙니다. 그 부분 주의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이 2개 차이 나는 때는 앞에 거 작은 항에다 2개 1과 2를 집어넣어주고 끝에 거 무한대 엄청 크지.
뭐 무한대랑 무한대 빼기 1 엄청 큰 거니까 우리가 무한대분의 상수분은 어떻게 됩니까? 0으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앞에 것만 생각해서 얘가 어떻게 돼? 1 더하기 2분의 1 해서 얼마다? 2분의 3이 된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와서 이제 확률이 나왔네요. 5번부터. 자, 그러면 여기 통계 부분이 나왔는데 0 이상 8 이하의 범위에서 x는 4대칭이래. 근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 이런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야? x는 4대칭이었다라는 건 자,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평균 m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러니까 이 평균이 뭐였다? 4였다라는 겁니다. 평균이 4였다. 그러면 이때 2서부터 4까지의 3배와 6서부터 8까지 확률의 4배가 서로 같았다라는 거니까 지금 정의된 구간은 0부터 8까지였으니까 0부터 8까지. 그러면 확률의 총합은 얼마입니까? 즉 면적이 얼마였다? 1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0과 4의 가운데인 2와 4와 8의 가운데인 6이 이렇게 있었어. 선생님이 그러면 이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모르니까 A라고 하고 2부터 4까지 확률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 대칭이 되는 거니까 여기 뭐 B가 되고 A가 되죠. 그러면 이 수식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2부터 4까지의 확률을 얼마라고 했죠? B가 되겠죠. 3B가 되고 그게 얼마였다? 6부터 8까지 4A와 같았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거 아까 말했지만 전체 면적이 얼마다? 1이다. 확률이 1이니까 확률 총합은 그래서 A 더하기 B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었다라는 거야. 구하려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부터 6까지의 확률이 얼마입니까? 2부터 6까지 즉 2B의 값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A를 소거시키면 A 대신에 뭐 집어넣어? 넘겨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B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2 빼기 4B가 3B와 같았다. 즉 7B가 얼마? 2가 되기 때문에 B의 값은 7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구하려고 한 2B는 얼마다? 7분의 4가 된다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부분적 분법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로그 함수, 가항 함수, 삼각 함수, 지수 함수가 있어서 이 상대적으로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미분하기 편한 것과 미분하기 불편한 즉 적분하기 편한 것을 좀 나눠줘야 돼요. 로그 함수 우리가 적분한 적 있나요? 뭐 배운 사람이 있겠지만 처음에 이제 적분을 배울 때는 로그 함수를 적분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우리가 미분하는 건 배웠어. lnx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 뭐 이렇게 하면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어떻게 보면 미분하기 편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오른쪽이 적분하기 편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자로 되게 어떻게 두냐면 u라고 하고 얘를 v'이라고 둡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곱하기 함수의 적분이 있는데 곱하기 함수의 적분 보통 치환적분 이거나 치환적분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부분적분을 이용을 하는데 지금처럼 다항함수와 뭐 삼각함수 혹은 지수함수 이런 형태 아니면 로그함수 이런 형태로 주어졌을 때 얘를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요놈은 이렇게 적분 보는 빼기 그 다음에 요놈은 어떻게? 2분 그대로 나온 거 그대로 자 그래서 그대로 나온 거 미분 그대로 우리가 뭐
지수함수와 다항함수 얘는 그적, 이그적이다라고 나중에 기회 되면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항함수, 삼각함수 또는 다항함수, 지수함수 이런 형태는 그적, 이적 이게 어디 이 계속 미분할 때 그대로 나온 게 계속 미분할 때 상수가 나올 때까지 알겠습니다. 왜냐면 상수 미분하면 이제 0이니까 거기서 스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삼각함수, 지수함수 이렇게 삼각함수와 지수함수 형태로 나왔을 때는 그적, 이적 한 번 한 다음에 이 앞에 어떤 상수를 곱해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자세한 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미적분 강의를 올릴 때 그때 참고를 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 6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되나 보니까 인테그럴 x-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dx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부터 2까지였죠. 다항함수, 지수함수 u, v 프라임. 그러니까 얘 어떻게? 다항함수, 지수함수. 그적, 미적, 미적 이렇게 간다는 거. 그러면 그대로 x-1 적분하면 마이너스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순서로 가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가 되고 요놈 그대로 나온 거 어떻게? 이제 미분하면 1이지. 그 다음에 다시 이 전체를 이 마이너스 앞으로 바깥으로 빼면 안 됩니다. 주의하세요. 그러면은 얘 그대로 적분하게 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지. 그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해서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윗끝 집어넣어주면 2 빼기 1이니까 1 생략해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 윗끝 집어넣은 거, 그 다음에 빼기 아래끝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0 돼서 사라지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구하려고 한 답이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선생님한테 좀 배운 학생들은 저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알겠습니까? 좀 웃기지만 저 부분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7번 볼게요. 매개 변수로 나타내어진 함수 x와 y에 대해서 dy, dx가 t는 a에서 최대값을 가질 때 a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해서 우리 매개 변수의 미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dy dt와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dx dt 이렇게 되면 결국 y를 각각 x와 y를 각각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dx dt는 t분의 1 플러스 1 그 다음에 dy dt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에 오는 게 어떻게 돼? t분의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3이었다 라는 거죠. 그러면 t가 양수였으니까 분모 문제에다 t를 곱해주면은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3t가 되는데 분자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t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러면 합차에 의해서 여기 인수분해 되어서 약분되죠. 그래서 남는 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t 곱하기 t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요놈의 지금 최대값을 t는 a에서 갔는데 그림 보면은 2차 계수가 음수이니까 위로 블록이었고 t축과 만나는 그 근이 0과 1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가운데 2분의 1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해서 A값이 얼마다? 2분의 1이다라고 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5번. 그 다음에 이어서 8번 볼게요.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2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이 이렇게 6으로 수렴하는 게 등비수열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지수니까 얘 한없이 커지죠. 어떻게 보면 무한대야. 그러면 여기서도 무한대인데 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2니까 얘는 없어도 돼.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걸 같은 어떻게 보면 지수 형태여야지만 수렴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A에는 3이 아닌 공비는 수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A에는 공비는 얼마다? 3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모르니까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수열 A에는 A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되는데 이걸 집어넣게 되면 3의 n-1제곱, 3의 n제곱 약분되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분의 3이 6으로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A의 값이 얼마다? 2분의 1. 그러면 수열 An이 나오죠. 수열 An은 2분의 1 곱하기 3의 n-1제곱인데 그놈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역수가 되는 거니까 3의 n-1제곱분의 2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무한 공비급수가 돼서 1 빼기 공비 얼마? 3분의 1분의 첫 번째 항 얼마?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니까 지수가 0이면 1이죠. 1분의 2니까 2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결과적으로 얼마다? 3이 된다 라고 해서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번 보겠습니다. 나형 14번이랑 동일한데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있다. 5명이 둘러 앉을 수 있는 원 모양의 탁자가 있는데 원순열이 되겠지?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있다.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하여 5명을 선택을 하고 일단 5명을 선택을 해줘야 된다. 5명 선택. 그러면 A, B 포함해서 8명이니까 문제 잘 읽어야 돼요. A, B 포함해서 8명이지 A, B 따로 8명 따로 해서 총 10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은 인원이 몇 명이야? A, B 제외하고 6명 중에서 이제 A, B 포함해서 5명 선택이었으니까 남는 자리가 어떻게 돼? 3명은 6명에서 이 3명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돼? 63이 되겠네요. 그래서 A, B 포함해서 이렇게 총 5명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그 원 모양의 탁자에다가 나열을 할 건데 즉 둘러앉게 할 텐데 A, B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웃하도록. 그러면 한 덩어리로 묶어야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으면 총 몇 명? 4명을 원형 탁자에다가 나열하는 방법은 원순열 4팩을 4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혹은 3팩이라고 해도 되겠죠? 약분시키니까 우리가 원순열은 n명을 원형 탁자에 나열하는 방법수는 n팩을 n으로 나누기 때문에 n-1 팩토리얼 되고 계산을 하죠. 원순열은. 자, 그래서 지금 6명 중에서 3명을 뽑고 그 어떻게 보면 4명을 원형 탁자에다 나열하는 방법은 3팩. 그리고 나서 어떻게 A와 B 자리 바꿔주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을 해서 정리를 하면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에는 첫 번째 항이 12가 되고 n 플러스 1번째 항, n번째 항의 합이 이런 형태가 된대요. 그렇게 됐을 때 k번째 항이 이렇게 첫 번째 항, 즉 12보다 크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은 그러니까 몇 번째에서 12보다 처음 크게 나오냐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새로 보는 형태가 되는 건데 이런 형태는 그냥 대입해서 찾으세요. 귀찮아지 말고. 자, n에다 1 집어넣으면 a2 플러스 a1은 마이너스 1의 짝수제곱이니까 1 되죠. 1.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2는 얼마다? 요놈이 11이었으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1이다.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은 a3 플러스 a2는 마이너스 1의 홀수제곱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니까 a3의 값은 얼마다? 얘가 마이너스 11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9가 나온다. 그 다음에 n이 3일 때는 a4 플러스 a3은 마이너스 1의 짝수제곱이니까 1 곱하기 3 a3이 9였죠? 넘어오면 a2는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a5 플러스 a4는 마이너스 1 곱하기 4가 되는 거니까 a4가 얼마가 된다? 여기가 뭐래? 여기가 4가 되죠? 여기는 5가 되고 a5는 얼마가 된다? 얘가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6 해서 6 빼기 4 해서 a5가 2가 된다. 그 다음에 n에다가 5 집어넣으면 a6, a5는 1 곱하기 5 그래서 2 넘어오면 a6이 3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찾아보니까 첫 번째 항은 12였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1, 세 번째 항은 9,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6. 규칙성이 많이 없죠? 그러면 이런 형태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1의 어떤 거듭제곱 나오면 항상 홀수, 짝수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홀수 번째 보고 짝수 번째 보게 되면 홀수 번째 12,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5, 2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줄어드는 게 보이죠? 3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6 줄어들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네요. 근데 짝수 번째 보게 되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3 해서 플러스 5 커졌고 그 다음에 플러스 9 커졌네요. 맞습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n이 6이면은 a7, a6은 얼마? 얘는 이제 마이너스 1 곱하기 6이 되는 거니까 a7의 값이 이제 얼마가 된다? 요놈이 지금 3이었으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9다. 그러니까 뭔가 홀수 번째는 계속 작아지니까 보기에서도 우리가 홀수는 아예 없었네요. 그러니까 짝수 번째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해보면 n은 7일 때 a8 플러스 a7은 1 곱하기 7이 되는데 요놈이 마이너스 9였으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9가 돼서 a8이 얼마 됩니까? 16이 되죠. 13이 커졌네요. 뭐 나중에서야 조금 알게 되겠지? 왜? 여기서 얼마씩 커졌는지 4씩 커진다라는 게 확인이 되네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 k 최소값은 얼마? 8이라는 걸 우리가 찾았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1에 뭔가 거듭제곱이 나오면은 홀수 번째, 짝수 번째 좀 나누어서 푼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뭐 시간 되면은 n에다가 2k일 때 보면 a 2k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에 k의 값은 자연수가 되는데 2k라는 건 짝수가 되는 거지. 플러스 a 2k가 마이너스 1에 2k 플러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2k 이렇게 되는 거고 n에다가 이번에 2k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a 2k 플러스 a 2k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에 짝수제곱이니까 1 곱하기 2k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n에다가 2k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a 2k 플러스 2 a 2k 플러스 1 요놈이 마이너스 1에 짝수제곱이니까 1 곱하기 2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빼봐서 그 규칙성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된다는 거. 그러면 뭔가 40
11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등호가 2개 이상 연결이 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를 임의상수 K라고 들어야 돼. 그러면 로그 A의 B는 K가 되고 로그 B의 A는 BA가 아니라 뭐야? 이거 잘못 썼잖아. C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 2K. 로그 CA는 4K가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건 7K의 값이야. 7K의 값. 근데 잘 보면 A, B, B, C, C, A 로그 밑을 그냥 10으로 사용로그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고 로그 B의 A라는 로그 B분의 로그 왜 자꾸 A라고 쓰니? C가 되는데 그 다음에 로그 C의 A는 로그 C의 로그 A가 되겠네요. 이거 어떻게 돼? 세 개 모두 곱해버리면 즉 K, 2K, 4K 곱하게 되면 8K 세제곱이 로그 A, 로그 A, 로그 B, 로그 B, 로그 C, 로그 C 다 분돼서 얼마? 1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K 세제곱이 8분의 1이니까 원하는 거는 지금 결국 뭐였어? 이 K 값이 양수가 되겠지. 2분의 1이다. 그러므로 구하려고 하는 값은 얼마였다? 2분의 7이었다라고 해서 답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이 주어져 있고 AB 길이가 6, AC 길이가 10인 삼각형 ABC가 있다. 선분 AC 위에 D를 이 AB와 AD가 같도록, 즉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그러면 여기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나머지 CD 길이가 4라는 걸 잡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잡고 나서 BD 길이가 루트 15가 되는데 원하는 거는 이 선분 BC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X라고 잡을게요. 자, 여기서 뭘 이용해야 되냐? 세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제2법칙, 즉 코사인 법칙이죠. 코사인 법칙. 예전에는 코사인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었는데 지금 그냥 코사인 그 제2법칙을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BDA의 각을 세타로 잡을게요. 그러면 BDC의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그래서 먼저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은 즉 이 세타가 될 수 있게끔 6의 제곱은 6의 제곱 플러스 루트 1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루트 15 코사인 세타다. 즉 6제곱 지워지면서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나 보니까 얘 넘겨줘서 루트 15로 약분시키게 되면 결국 12분의 루트 15다라는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삼각형 BDC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볼게요.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 대변의 길이가 x였죠. 즉 x제곱은 루트 15제곱 15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15니까 8 루트 15에다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각변환 할 때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니까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꿔주고 이제 동형 위치로 부호 결정을 해야 되겠지. 파이만큼 갖다가 세타, 우리가 이 각변할 때 이 세타 항상 이 각은 항상 예각으로 둔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만큼 갖다가 예각 세타만큼 돌았으니까 동형의 위치는 제2사분면, 2사분면은 월사탄고 사인만 양수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은 음수가 돼서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겠지. 뒤에 각도 그대로 써주면서 결국 얼마? 3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8 루트 5 곱하기 아까 코사인 세타가 위에서 12분의 루트 15죠. 여기 루트 15 12분의 루트 15라고 해서 루트 15 루트 15 곱하게 되면 15가 되는 거니까 4, 2, 8 4, 3, 12 그리고
그리고 3, 5, 15 그러니까 2, 5, 10 즉 31에다가 10도 하니까 41이지. x제곱이 41이니까 얼마? 루트 41이다 라고 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게 되면 13번인데 나형 15번이랑 같네요. 같이 보세요. 곡선 2의 ax 플러스 b제곱 지수함수죠. 이 지수함수와 y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y는 x 왜 줬을까? 그런데 이렇게 두 개 교점이 생기는데 그 두 교점 a와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와 d라고 하겠대요. 그리고 ab 길이가 6루트 2라고 했을 때 이 사각형 사다리꼴이죠. 직각 사다리꼴인데 얘 넓이가 30이 될 때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가 6루트 2. 왜 얘를 줬냐면 y는 x라는 애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 이런 특수각을 줬죠. 특수각을 줬으니까 A에서 이 x축과 평행하게 보조선을 하나 긋게 되면 보조선을 긋게 되면 어떻게 돼? 직각 이등변 사각형 나오는 거 맞습니까? 비율이 있지.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이 있으니까 얘가 얼마? 6이고 얘가 6이 되겠네.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야? 이 삼각형. 항상 사다리꼴은 삼각형이랑 삼각형이랑 이 사각형으로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도록 하고, 자 여기서 보면 얘의 넓이는 18, 18. 그러면 여기 넓이가 얼마? 넓이가 30이라고 했으니까 총 12가 돼야 한다라고 해서 이 세로 길이가 2라는 걸 잡았네요. 그러면 이때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뭐 길이, 넓이 구하여라 라고 하면 좌표를 다 찍어야지. A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여기가 2니까 당연히 Y는 X좌표. Y는 X 위의 점이니까 2,2가 된다라고 해서 계산할 수 있고, 그걸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6, 위쪽으로 6이니까 8,8이다라고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게 어떻게? 이 지수함수 위의 점이다라고 해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나머지는 맡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A가 3분의 1 나오고 B도 3분의 1 나온다라고 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지역 신생아의 출생 시 몸무게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여기 평균 자리, 이쪽이 분산 자리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렇게 했을 때 X가 3.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자 확률이 2분의 1이래. 자 여기서 확률 밀도함수 아까도 했었지만 그 그래프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연속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 평균 m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절반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결국 0.5 반대 0.5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0.5 즉 2분의 1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3.4가 뭐였다? 평균이었다라는 거지. 평균 n값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표준 정규분포 변수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z가 되면서 가운데는 0이 되겠지. 근데 뭔가 마이너스 1 이하 1 확률과 뭐 얘도 뭐 표준화를 시켜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지금 보면 3.9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 왜? 옆에 표준 정규분포표가 있었으니까. 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반대로 보면 대칭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되겠죠. 1 이상의 확률이다. 그러면 얘도 이제 정규분포로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평균이 3.4가 되고 표준 편차 모르니까 시그마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얘 갖고 오면 3.9 이하 1 확률을 표준화하게 되면 3.9 빼기 3.4니까 0.5인가요? 얘를 시그마로 나눴을 때 이렇게 시그마분의 0.5 이하 1 확률이 결국 얼마가 된다는 거야? 합쳐서 1이
1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방금 1 이상의 확률.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한다? 1 이하의 확률이 돼야지 합쳐져서 면적 1이 되겠지. 확률의 총합. 그래서 이게 얼마였다? 결국 1이었다. 따라서 이 표준 편차가 얼마다? 0.5였다라는 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5명을 이미 추출을 했대. 이미 추출하면은 이제 그때 확률 변수가 x가 즉 표본 평균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미 추출하게 되면 확률 변수가 이렇게 바뀌죠. 표본 평균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표본 평균도 어떻게 돼? 정규분포로 따르게 되는데 그 추출한 개수가 충분히 클 때. 자, 그래서 이때 평균은 목평균 m과 동일을 해서 3.4가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 루트 25분의 0.5 여기에 전체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줘야 되는 거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분의 0.5니까 0.1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표준화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3.5 빼기 3.4니까 0.15를 뭐로 나눈 거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0.1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러면 10씩 계산 곱해주면은 10씩 곱해주면은 결국 얼마? 1.5 이상의 확률이 되기 때문에 표준평균 부곡선 이렇게 쭉 그려보고 가운데가 0이니까 여기 1.5 이상의 확률이죠. 그러면 얘는 얼마? 0.5에서 0부터 1.5까지 그 표에 주어진 게 얼마입니까? 0.4332가 되겠죠. 이 뺀 값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통계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이어서 15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즉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겠대요. 그때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더하기 2분의 gx의 극한값이 어떻게? b로 이렇게 수렴한다 라고 했을 때 a값, b값 찾아서 두 개를 곱하여라. 자, 먼저 분모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g-2의 값이 0이다. 그러면 양변에다가 뭐를 f라는 함수를 합성시켜버리면 f와 그 역함수니까 뭐? 마이너스 2. 즉 f0이 마이너스 2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서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가 되죠. 그러니까 코사인 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뭐 1이 될 거고 탄젠트는 원점지라니까 얘도 0이 되겠지. 자, 따라서 ln a분의 1이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요 놈은 마이너스 ln a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a의 값은 얼마? 2의 제곱이다라는 이 정도 알아두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빼기 마이너스 2분의 gx 마이너스 g 마이너스 2가 되죠. 어차피 얘는 0이었으니까 이게 뭘 뜻해? g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에서의 미분 계수가 되는 거니까 그게 b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f라는 함수, g라는 함수, 즉 역함수 관계니까 합성시키게 되면 얼마입니까? x가 되죠.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f' 합성 gx 속의 거 미분하니까 g' x가 우변은 미분하면 1이지. 그래서 g' x는 얼마? f' 합성 gx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g-2는 0이라고 했어. 그러면 f'0분의 1의 값을 결국 찾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x 그리고 마이너스 ln a가 되는 거니까 2가 되는데 얘를 미분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상수는 어차피 미분해봤자 날라가는 거니까 버리고. 자, 혹시 ln fx 미분하면 뭐 됩니까? fx분의 f 프라임 x가 되는 거니까 결국 진수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 분의 이 분모를 미분한 시컨트 미분하게 되면 시컨트 x 곱하기 탄젠트 x 그리고 플러스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0 집어넣으면 얼마 됩니까? 1 더하기 0 분의 0 그리고 1 되죠. 그러니까 얼마? 요놈이 1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2가 1분의 1이니까 이 값은 1이다. 그래서 원하는 A값, B값의 값은 얼마다? 2제곱이다 라고 해서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뚫어놓고 그 빈칸에 들어가는 수와 어떤 함수를 찾아서 두 개의 뭔가 연산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죠.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축 위의 점 pn 그 다음에 곡선 위의 점 qn이 이렇게 있대요. 자, 내용 보니까 조건 선분 OPN과 PNQN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OQN과 QN, PN 플러스 1이 또 수직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P1의 좌표가 1,0일 때 삼각형 OPN 플러스 1, QN OPN 플러스 1, QN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얘의 넓이를 AN이라고 했을 때 그 AN을 구하는 과정이래요. 자, 보게 되면은 지금 내용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의 좌표를 AN, 0이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아까 A1에 해당하는 P1의 좌표가 1,0이었으니까 A1은 얼마? 1이다라는 정도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이 1이다라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나왔는데 OPN 그러면 PN 플러스 1의 X 좌표는 AN 플러스 1, 0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랬을 때 OPN 플러스 1, 즉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PN 플러스 아니지 PN 플러스 1 선분 길이가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왔는데 n번째 항 이웃하는 두 항의 사이의 관계식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있는 수열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n번째 항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다음 항이 됐다. 근데 이게 만약에 상수였다라고 하면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 될 거고 상수항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자, 그거는 하나하나 또 써보면서 규칙성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근데 그 아래 또 편하게 이 삼각형 OPN, QN과 QN, PN 플러스 1 그러니까 이거 우리 직각삼각형 나왔을 때 많이 이용하는 닮음 조건에서 많이 나오죠. 동그라미 각도, X라는 각도 합치면 90도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X 그러니까 전체랑 이 삼각형 각각 다 닮음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비례관계가 나오죠. 이 OQN의 제곱은 이렇게 OP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곱하든지 아니면 얘의 길이는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게 어떤 관계가 되냐면 등비 중앙을 이용한 관계가 된다는 거야. 왜? 지금 보면은 OQN의 제곱은 OPN 곱하기 OP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OPN, OQN, OPN 플러스 1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룬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지? 가운데 제곱은 양 사이드 곱과 같다. 등비중앙.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이 또 이용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 기하적으로 좀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또 뭐가 있냐면 이 PN, QN 길이의 제곱은 OPN 그 다음에 PN 플러스 1 길이와 같다. 근데 여기서 이게 나와 있네요. 얘 곱은 얘 곱과 같다. 매항의 곱, 매항의 곱 같으니까 결국
Pn, Qn의 제곱은 5Pn 곱하기 Pn, Pn 플러스 1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an, 0이었으니까 이 곡선 위의 점 an, 루트 3an이 된다라는 건데 이 높이가 얼마가 됩니까? 루트 3an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얘 제곱하게 되면 3an은 an 곱하기 pn 플러스 1이지. 얘는 어차피 선분 길이가 약분시키면 뭐야? 결국 얘가 뭐 나왔어? 아싸, 상수 3 나왔다. 그러니까 n번째 항에다가 숫자를 더해서 다함항이 됐으니까 수열 A에는 무슨 수열이었다? 등차 수열이었다라는 거네요. 그럼 일반항 찾아야지. 첫 번째 항 알고 있잖아. 1 플러스 n-1 곱하기 등차 3, 즉 3n-2였다 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뭐가 됩니까? 가에 들어가는 건 일단 3이 되고, 그래서 P값이 3. 그 다음에 이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가 얼마입니까? an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준, 즉 3을 더해준 3n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이게 나가 되나요? 그 다음에 높이는 루트 3an이니까 요거 집어넣으면 그 뒤에 있는 루트 9n-6 나온다. 그래서 나에 들어가는 거 찾았고 가에 들어가는 것도 찾았다라고 해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는 5개의 과학 동아리, 2개의 수학 동아리, 수학하는 게 좀 적네요. 이렇게 동아리 학술 발표회에서 7개 동아리가 모두 발표하도록 발표 순서를 임의로 정할 때 수학 동아리 A가 수학 동아리 B보다 먼저, 그러니까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지거나 동그라미. 자, 이렇게 A가 B보다 먼저 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흔히 같은 것이 포함된 수열, 그러니까 한 문자로 가야 돼요. A와 B 이렇게 두지 말고 그래 A 이렇게 하자. A 그 다음에 나머지 과학 동아리 5개가 있겠죠. 맞습니까? 같은 걸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얘 나열하는 방법수가 어떻게 됩니까? 7개인데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200으로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맞습니까? 왜? 선생님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먼저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여기다가 앞에 오는 게 그냥 A 집어넣어주면 돼요. A, B 이런 식으로. A 뭐 동글뱅이 A 동글뱅이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 이 뒤에 있는 B에다가 A에다가 B를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좀 편리하다. 그 다음에 이거나 그러니까 2개 우리 경우의 수를 더해주겠죠. 이 경우와 이 경우를 전체 경우는 나열해주는 거니까 전체는 어떻게 돼? 7팩토리얼까지가 된다라고 해서 조금 큰 수지만 약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수학 동아리 발표 사이에는 2개 과학 동아리만이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질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사건 P라고 하겠습니다. 얘 사건 Q라고 할게요. 사건 P는 A가 B보다 먼저, 그 다음에 사건 Q는 그 수학 발표 사이에 과학 2개가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이 과학 2개 들어오는 거를 일단 뭐 해줘야 돼? 뽑아줘야 되겠지. 뽑아서 나열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과학 동아리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나열을 해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세트가 되는 거지. 한 세트가 되고 남은 과학 3개 동아리가 있는데 얘네들 어떻게 됩니까? 전체 총 4덩어리다. 이게 한 세트니까 4덩어리니까 나열하는 방법은 4팩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수학 자리 바꿔주는 거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그런데 그러니까 곱하기 2까지 해줘야 되는데 사건
사건 P가 일어나거나 사건 Q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여라. 아이고 이거 문자표 겹쳐서. 자, 이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결국 뭘 해줘야 돼? 두 개 동시에, 그러니까 얘 사건 P와 Q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빼줘야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A가 B보다 먼저 이렇게 A, B 이렇게 올 수도 있고 B, A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하나를 빼줘야지. 겹치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A, B 들어가는 게 겹치기 때문에 하나를 빼줘야 돼서 여기서 어차피 계산은 이렇게 되지만 그 빼기 1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 1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전체 경우의 수 7팩 분의 처음 사건 P의 확률은 경우의 수는 7팩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요놈 5P2 곱하기 4팩 곱하기 원래 2였는데 거기서 한 가지, 이 경우에 한 가지를 또 빼주는 거니까 이제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따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계산을 하면 3번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먼저 1번부터 17번까지 선생님이 끊어서 시간이 되는 대로 또 18번부터 30번까지 이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하고 다음에 올리는 것도 잘 참고를 해서 꾸준하게 정리를 해두도록